자, 안녕하십니까. 수학 강사 이상학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모든 과목들 중에서 항상 수학 과목이 고민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은 이런 세 가지 정도의 부류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로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상하게 수학만 보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제집은 정말 잘 푸는데 실전만 가면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킬러에 대해서 딱 극복하고 싶은 그런 친구들, 이런 세 가지 고민이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 오늘 수학 학습법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자, 아무튼 수학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론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학 학습법에 대해서 설명의 내용으로는 한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 첫 번째로는 수험생활 성공의 3대 요건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수학의 최대 약점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을까? 선생님은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5가지. 수험생활 성공의 3대 요건, 그 다음에 수학의 5대 약점 포인트, 그리고 그 해결 방법, 요걸 좀 준비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좀 노멀한 이야기, 예를 들어서 기출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고 개념서를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실전 연습을 어떻게 할 것이고 등급대별로는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학부모님들도 이 영상에서 제일 먼저 한번 살펴볼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선생님이 이제 아침에 딱 보다 보니까 SBS 모닝 와이드에서 방송이 됐던 내용이니까 한번 잠시 한 2, 3분 정도 시청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학부모님들도 보시면 참 좋습니다. 아침에 주요 수업을 알려줄 특별 손님. 저는 2020학년의 수능 만점자 한민영입니다. 수능 만점자가 전국의 수험생들에게 전해줄 팁이 하나 있답니다. 11시 정도에 자서 6시에서 6시 반 정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어요. 밤을 새기도 했었는데 수능 전에 그러다 보면은 아침에 계속 졸게 되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런 수면 패턴을 조금 만들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원동력으로 아침밥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밀가루를 먹으면은 너무 소화가 잘 안 돼서 쌀 위주로 먹었던 것 같아요. 쌀 위주의 아침 식사가 수험생에게 도움이 된다는 굉장히 짧게, 그렇죠? 사실 총 영상은 4분 정도 됐는데요.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아침에 주요 수업을 알려줄 특별 손님.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뭘 느꼈나요? 만점자죠. 부럽죠. 예, 학생들도 부럽고 학부모님들도 부러우실 겁니다. 이 만점자가 얘기하는 공부의 비법 혹시 캐치하셨나요? 첫 번째 뭡니까? 규칙적인 수면의 습관과 그 다음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습관, 그리고 뭐였죠? 아침밥을 챙겨 먹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영상을 이제 발췌한 부분이 요겁니다. 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그리고 아침을 꼭 챙겨 먹는 습관, 건강 관리가 되잖아요. 체력 관리가 되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우선 출발로 방금 전에 만점자 인터뷰에서 캐치할 수 있는 3가지, 아침밥을 챙겨 먹자, 숙면을 취하자, 늦은 밤 공부 안 했죠. 어떻습니까? 이 만점자조차도 11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서 맑은 정신에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7시간 정도 푹 자고. 근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 굳이 이 학생을 따라가고 싶다고 열심히 막 1시, 2시, 3시까지 막 밤새서 공부하는데 어때요? 다음날 리듬이 깨지잖아요. 밤새서 공부하고 다음날 리듬 깨져서 아침 내내 졸고 있느니 뭐예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밥 잘 챙겨 먹고 가서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만점자 인터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수험생활 할 때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강조하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시간 관리. 두 번째, 체력 관리. 세 번째, 멘탈 관리입니다. 자, 일단 멘탈 관리는 오늘은 좀 얘기를 하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력 관리 부분은 이제 본 것처럼 이제 밥 잘 챙겨 먹고 맨손 체조 가끔 이제 가볍게 해주자 이런 정도니까 이 2가지는 얘기하지 않고 시간 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요걸 좀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수능 보기 전날까지의 시간을 한번 재봤습니다.
322일이고요. 곱하기 24시간 했을 때 총 7,728시간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뭘 해봤느냐? 이 중에서 고3이 사용할 수 있는 공부의 시간이 어느 정도일까? 한번 뭐 결론을 얘기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3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학교 수업 듣습니다. 학교 수업 듣고 있고요. 수행평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3학년 1학기 내신이 50% 들어가는 전형들이 있다 보니 중간 기말고사 공부 시간이 확보돼야 되겠죠. 학교 수업, 수행평가, 중간 기말고사 이런 거에 다 쫓기다 보면 고3은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자기 혼자 스스로 공부할 시간이 나올까? 자기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을 한번 투영해 보면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자습 시간은 숙제하니 뭐하니 뭐 다 빼고 나면 3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평균적으로 자기가 자습하는 시간은. 근데 여기에서 또 뭐가 붙습니까? 학원 다니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학원 다닐 거 아닙니까? 뭐 3개만 다니든지 2개만 다니든지 2개만 다니더라도 일주일에 2번씩 간다면은 벌써 9시간, 10시간, 12시간 요 정도의 수업을 듣고 오잖아요.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현실적으로 3시간밖에 안 돼요. 고3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금쪽 같은 요 3시간을 어떻게 자기가 관리할 것이냐.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3시간에 대한 시간 관리. 그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 맨날 뭐 고3들은 항상 두려워하는 게 그거잖아요. 학부모님들도 두려워하고 고3들도 두려워하는 게 막연히 두려워하는 게 재수생들이 뭐 6월에 들어온대 9월에 평가원에 들어온대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 성적이 떨어지겠지. 그럼 공포감을 엄청 갖잖아요.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얘네들이 재수하기 때문에? 아니죠. 뭐 때문에? 얘네는 수행평가가 없잖아요. 얘네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 또 주협 청솔의 시간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잘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시간표 자체에서 수험에 관련된 국, 영, 수, 탐구만 가지고 일주일에 계속 이걸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시간을 갖고 이제 여기에 뭐냐면 이제 요 시간 선택 수업 또는 자습, 인강, 질의응답 이 시간을 다 재워봤더니 하루 평균 자습 시간 5.3시간 나옵니다. 하루 평균 자습 시간 5.3시간으로 322일을 곱해보세요. 690시간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690시간에. 2시간씩 봤을 때 690시간. 그렇죠. 그 차이입니다.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자습 시간의 차이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투스 네오 볼까요? 이건 이제 재수 종합반 기준이고요. 수업을 기본으로 하는 재수 종합반 기준이고 우리 이투스 네오입니다. 우리 이투스 네오 아이들의 데일리 스케줄이에요. 타임테이블입니다. 우리 이투스 네오는 어떻게 하냐면 자습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필요시 단과 수강을 하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이때 자습 시간을 한번 재워봤어요. 10시간 나와요. 요 타임테이블에 의하면. 그럼 10시간 자습하는 거예요. 이 10시간 자습 동안에 이 아이들이 뭐 인강을 듣든지 단과를 듣든지 뭐 개인적으로 뭐 학습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럼 벌써 지금 차이가 느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3은 하루 평균 3시간이고 재수종합반 N수생은 하루 평균 5.3시간이고 독학 재수 형태는 10시간인 거예요. 자습 시간의 차이가 결국 실력의 차이로 나는 겁니다. 그 부분이. 그럼 우린 뭐 해야 돼? 이 금쪽 같은 시간을 어떻게 효율을 극대화시켜서 채울 수 있는가? 학습의 효율을 극대화시켜서 채울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시작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차트로 한번 보여줬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총 공부 시간은 정해져 있다. 그럼 추가적인 공부 시간을 거기에다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총 공부 시간은 정해져 있다. 근데 그 정해진 시간을 또 국수형 탐구로 과목별로 균등 배분을 해놔야 되잖아. 그럼 더 쪼개지는 거죠. 아까 나왔던 그 시간에 4분의 1씩 또 쪼개지는 거죠. 4분의 1씩 쪼개지다 보면 이제 우리 고3 아이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악순환되는 고리예요. 악순환되는 고리. 어떤 거냐? 고3 애들은 경쟁력도 없으면서 왜 수시 뭐 이제 고3 3학년 1학기 물론 내신에 몰입하죠. 몰입하면서 최저 요건에 따른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뭐냐면 2합 4, 뭐 2합 5, 3합 6, 세계 2등급 이런 거에 몰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럼
뭐 처음에야 뭐 기세 좋게 나는 4개 다 할래 하면서 막 들어가지만 어느 순간 한 과목을 더 많이 해. 균등배분이 되어도 시원찮을 마당에 특정 과목에 과몰입하고 그럼 뭐예요? 다른 과목을 하락하죠. 하락하니까 그거 포기하죠. 최저 효과에 따른 전략 세우죠. 계속 이거 돌다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험장 가서 최저 맞추려고 했던 그 과목이 떨어져요. 오히려. 그럼 뭐야? 정시도 날리고 수시도 떨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 딱 하나만 할게요. 절대로 최저 요건에 따른 전략으로 특정 과목에 과몰입하는 순간 재수는 지름길이다. 이것만 잊지 마세요. 그리고 재수할 때 느낍니다. 아, 그때 수학 포기하지 말걸. 수학 포기하는 게 아니었는데. 포기란 말은 2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달콤해요. 야, 너 요 과목 안 해도 돼. 얼마나 달콤해. 요 과목 안 해도 돼. 너무 고맙잖아. 근데 나보다 잘하는 애들은 포기하는 게 있을까? 입시가 일렬로 줄서기라면 나보다 잘하는 애들은 포기하는 과목이 없는 상태로 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원래 잘했는데 걔네는 포기도 안 하면서 잘하고 있어. 그럼 걔네가 대학 가는 거지. 걔네가 대학 가고 포기한 내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어느 과목을 막론하고 그건 전략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0대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은 진짜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포기부터 시작할 거야? 20대를 포기로 시작하지 마세요. 나중에 분명히 후회합니다. 달콤한 포기에 대해서 몰입하지 말고 반드시 포기 없는 끝까지 매달리고 열심히 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게 입시다. 잊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시간의 부족을 무엇으로 메꿀 것이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1시간의 학습을 위해서 강사는 10시간의 선별 작업을 해줘야 된다고 봐. 무슨 얘기냐면 어디 가니까 자료 엄청 줘. 내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엄청 줘. 근데 생각해봐요. 1시간에 수학 문제 몇 문제 풀 수 있습니까? 1시간에 수학 문제 풀 수 있는 거는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2문제밖에 못 풀어. 중킬러? 4문제 풀어. 근데 1시간에 제가 한 30문제 풀었어요. 그건 2점, 3점짜리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럼 뭐지? 지나치게 많은 숙제를 내줘서 다른 과목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숙제량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죠. 뭐 해야 됩니까? 1시간을 풀더라도 단 5문제를 풀더라도 얘가 정말 약점이 잘 메꿔지면서 개념이 형성되면서 실력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선별해서 나눠주는 그런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습 효율을 극대화해 줘야 됩니다. 이게 시간 관리의 첫 번째 출발이라고 봐요. 특히 고3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선생님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합리적인 주간 학습 기록표를 항상 작성해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칸은 별로 봤을 때 요 숙제는 몇 분짜리다. 요 숙제는 몇 분짜리다. 너의 약점 보완은 뭐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해주고 아이들한테 하루하루 요걸 관리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시기별로 어느 시기에 무엇을 해주는 게 가장 적절하다. 실전 모의고사 일주일에 하루에 하나씩 푸는 것도 좋습니다만 밸런스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시기에는 주 1회씩, 어느 시기엔 주 2회씩, 어느 시기엔 주 3회씩 이런 식으로 관리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학습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것이 시간 관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이제 그런 데일리, 일별 관리뿐만 아니라 주간 관리 그리고 시기별 학습 방법입니다. 시기별 학습 방법. 1월부터 4월 중간고사 전까지는 당연히 수능적인 개념을 형성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기출을 유형별로 정리합니다. 그다음에 수능 특강이 이제 연계 교재로 처음 나오는 교재니까 그걸 정리해주는 시기를 갖고요. 5월부터 중간고사가 끝나는 시점 5월부터 7월까지 기말고사 그때까지는 또 유형별 고난도 업그레이드 공부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 완성이라고 하는 두 번째 연계 교재가 나옵니다. 그걸 마스터해 주셔야 되고요. 7월, 8월 여름방학 때는 킬러를 집중적으로 연습해야 되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정말 강조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킬러를 1월에 해도 좋습니다. 상위권은 킬러를 1월부터 해도 됩니다. 1월부터 해도 돼요. 근데 이제 킬러는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어.
킬러를 마지막으로 뽑는 친구들도 있는데 마지막에 할 경우에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1년 동안 공부했는데 여전히 킬러 안 풀려? 오히려 여기서 부담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학습의 방법은 곡선으로 그리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야. 7, 8월을 완성 기점으로 보는 거야. 완성되고 그 뒤로는 다시 밸런스를 맞춰서 전체적인 총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시기별 학습 방법인데 여기서 뭐 느껴지죠, 여러분들? 10달의 수험 기간을 4등분 했잖아. 많이 돌려봐야 4바퀴 돌리고 들어가는 거야. 뭐를? 수원, 수투, 선택 과목을. 3과목이잖아요, 여러분들. 3과목을 1년 동안 마스터를 해서 수능 시험장까지 가져가서 자기 점수 받아내고 원하는 등급 받아야 돼요.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소개를 했지만 선생님은 1, 2월에 한 바퀴를 더 돌려요. 이걸 더 쪼갭니다. 1, 2월에 한 바퀴, 3, 4월에 한 바퀴, 3, 4, 5월에 걸쳐서 한 바퀴. 그래서 여기를 토탈해서 3바퀴를 돌려줍니다. 3바퀴. 3바퀴를 돌리고 킬러를 공부하고 마지막 실전. 실전 때는 계속 정신없이 막 계속 이제 잡아 돌리는 것이. 이렇게 해서 5번 정도는 돌려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셔야 그나마 전국적인 경쟁에서의 생존을 할 수 있다.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봤어요. 여러분 정말 바쁘고 막 이렇게 막 바쁘게 공부해도 시간은 항상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학습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밸런스 깨지면 안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섹션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내용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섹션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